단지 김밥 한 줄로 유럽 교육이 변했다면 믿을 수 있나요? 파리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 그곳에 한 가족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수연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12살 딸 민지. 이들은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프랑스로 이주하게 된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거리, 낯선 냄새. 처음 프랑스 땅을 밟은 날 수연 씨는 왠지 모를 불안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매일 민지에게 고향의 맛을 전해주자. 수연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하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단순히 끼니를 위한 수단이 아닌 사람을 위로하고 연결하는 예술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반찬들은 손님들에게 늘 작은 위로가 되었고 매일 아침 딸 민지를 위해 싸던 도시락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주 결정을 앞두고 그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민지가 다니던 피아노 예술학교, 매일 퇴근 후 들렀던 친정 어머니, 집 매주 찾던 동네 시장의 단골 떡집까지. 그녀의 일상은 한국이라는 뿌리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것을 갑작스레 뽑아 다른 땅에 심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특히 요리사로서의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현실은 그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뭘 하지? 난 프랑스어도 못하고 딸 아이 말고는 말벗도 없을 텐데. 출국 전날 밤 수연 씨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민지야, 어디에 있든 엄마가 매일 맛있는 도시락 싸줄게. 엄마 손맛은 국경도 못 막아. 그 약속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파리 외곽의 작은 교회 마을로 향한 수연 씨 가족.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으며 집안은 한국처럼 온돌도 없었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발바닥이 시릴 정도로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 출근을 했고 민지는 국제학교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수연 씨는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현지 마트에 나가 김과 쌀, 간장을 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제품들 사이에서 가장 한국에 가까운 맛을 찾기 위해 수없이 비교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져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민지의 첫 등교일. 수연 씨는 김밥 대신 평범한 프랑스식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빵 말고 밥 먹고 싶어. 그 한마디가 수연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안주를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당근을 곱게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달걀은 노릇하게 지단을 붙였습니다. 프랑스산 햄과 피클은 한국 단무지 대신 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프랑스산 김밥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그 속엔 서울에서의 기억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김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김밥은 역시 엄마가 최고야. 다음 날부터 수연 씨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짓는 냄새, 김을 굽는 냄새, 시금치를 무치는 손맛. 비록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그녀는 주방에서만큼은 고향에 있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반 친구들이 그녀의 도시락을 보고 궁금해했고 어떤 날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와, 이건 무슨 요리야? 라고 감탄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김밥의 화려한 색상, 예쁘게 말린 모양, 먹기 편한 한 입 크기의 형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엔 단지 아이를 위해 싸던 도시락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선생님도 엄마 도시락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괜찮지? 그 말에 수연 씨는 약간 망설였지만 그래, 선생님 거 하나 더 싸줄게라며 김밥 2줄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 씨는 도시락 하나를 더 만들기 시작했고 그 도시락은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학교의 급식은 외형상 고급스럽고 정교했지만 민지에게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하지만 매일 나오는 급식은 바게트, 햄, 치즈, 고기 요리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받아들이던 민지도 점점 입맛을 잃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점심이 너무 느끼해요. 친구들은 괜찮은데 전 별로 안 맞아요. 채소도 적고 밥이 없으니까 자꾸 배가 고파요. 수연 씨는 아이의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이 느껴졌고 바로 그날 밤부터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 민지가 가장 좋아하던 도시락 메뉴. 수연 씨는 김밥, 채소, 달걀, 소고기 볶음을 준비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무지를 구하기 힘들어 대신 피클을 얇게 썰어 넣고 시금치 대신 로메인 잎을 데쳐서 무쳤습니다. 재료가 달라졌지만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그 도시락은 민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며칠 뒤 민지의 반 친구 한 명이 도시락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색깔이 정말 예쁘다. 한국 음식이야? 민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김밥이라고 해. 김 위에 밥을 깔고 여러 가지 반찬을 넣어서 말아 만든 거야. 아이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고 급기야 작은 한 조각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밥 도시락은 민지에 반해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져올 거야? 다음에 나도 한 입만 먹어볼 수 있을까? 너희 나라는 점심을 이렇게 먹는 거야? 아이들의 반응은 점점 커졌습니다. 급식 대신 도시락을 선택하는 민지의 결정이 교실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만들어주었고 민지도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는 민지의 발걸음이 전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던 프랑소아즈 씨는 민지에게 도시락의 구성에 대해 물어보았고 급기야 한번 맛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김밥 2줄을 더 만들어 선생님 몫으로 싸주었고 이는 작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소아즈 선생님은 도시락을 먹고 난 뒤 수연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고 맛있었습니다. 김밥이란 음식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작은 칭찬은 수연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생님은 학급 전체에게 김밥에 대해 소개하며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아이들은 민지에게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고 도시락은 단순한 점심을 넘어선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담당 교사는 수연 씨에게 김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했고 위생이나 재료에 대한 궁금증을 전달해 왔습니다.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고 김밥의 기본 재료와 조리 방식,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도시락 문화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도 긴장감은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했고 소문이 퍼지며 우려의 시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낯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고 김이 이상한 질감이라 아이가 싫어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한 논란을 만들까봐 도시락에 냄새가 나는 재료를 줄였고 밥의 간도 약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엄마의 노력을 이해하고 감사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김밥 되게 신기하대요. 특별하다고 해요. 어느 날 민지가 학교에서 작은 그림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반 친구 몇 명이 김밥을 보고 그린 그림과 함께 고마워요. 민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수연 씨는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자신이 단지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싸는 도시락 하나가 민지의 세계를 넓혀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되는구나. 김밥은 그저 밥에 반찬을 말아 만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손맛, 정성,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프랑스라는 낯선 땅에서 김밥은 이제 도시락이라는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밥 도시락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극단으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호기심과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일부는 이질적인 음식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수연 씨는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어가 서툴렀지만 아유니언 DURGENC라는 단어가 메일 제목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학부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장 선생님, 담임 교사,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기도 전에 몇몇 시선이 그녀를 향해 쏠렸고 침묵 속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학부모 대표였던 마들렌 씨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반에서 퍼지고 있는 도시락 문화에 대해 여러 부모님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너무 낯설고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이 지목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다음 발언자는 로랑 씨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도시락에서 나는 김냄새를 맡고 점심을 먹기 싫어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시락 안에 들어간 재료에 대해 불안해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요. 특히 날 음식이나 발효된 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어 또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그 도시락을 먹고 탈이 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원인이 그 음식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생소한 음식은 되도록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결국 급식 담당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의 식단을 총괄하는 프랑스인 영양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 급식 정책에는 외부 도시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급식 외 음식이 교내에서 큰 관심을 끌 경우 그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수연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 가해자로 느껴졌습니다. 회의 후 담임 교사인 프랑소아즈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모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도 민지의 도시락을 정말 좋아해요. 문제는 문화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연 씨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한동안 주방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켜지 않고 조리대 위에 도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요리사였습니다. 문화의 다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맛을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때가 되었어.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 문화의 일부라는 걸 알려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김밥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프랑스어로 된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의 구성 재료, 위생과 영양에 대한 설명, 조리 과정에서의 청결 수칙, 그리고 오방색이 상징하는 조화의 의미까지. 그녀는 마치 보고서를 쓰듯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파도 넣었습니다. 김 위에 밥을 깔고 재료를 차례로 올리는 그림. 건강한 식재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밥 속 다양한 색깔이 의미하는 바를 그림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지 해명이 아니라 하나의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소개하는 문서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이 자료를 프랑소아즈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읽고 크게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설명을 넘어서 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서 이 내용을 공유해도 될까요? 수연 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김밥은 다시 학교 안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도시락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 다음 주 토요일 민지의 피아노 발표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행사 후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소아즈 선생님은 수연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날 수연 씨 도시락을 리셉션에 함께 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불쾌해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진심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작은 기회를 통해 오해를 푸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수연 씨는 새벽부터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날 직접 시장을 돌며 구한 신선한 재료들로 고소한 참기름 향이 도는 밥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각 재료를 손질해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글씨 안내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김밥 한국의 전통 도시락김이라는 해조류 위에 밥과 다양한 채소, 단백질을 올려 조화롭게 말아 만든 음식입니다. 오방색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의 의미를 담아 건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열린 리셉션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소한 표정이었지만 한 입 베어 문 순간 놀라움과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남성이 수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요리사장 르보이에입니다. 제 딸이 민지와 같은 반이라 김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더군요. 오늘 드디어 먹어보게 되었네요.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김밥을 주제로 작은 워크숍을 열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부모님들도 이 문화를 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말에 수연 씨는 놀라며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의 김밥 한 줄이 만든 작은 변화는 이제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프랑스 사회 전반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발표회 리셉션에서 시작된 그날의 김밥은 단지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넘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맛본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섬세하다고 평가했고 그 섬세함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수연 씨는 장 르보이의 셰프의 제안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연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이야기가 커지면서 프랑스 요리사와 교육 관계자,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문화 워크숍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김밥을 단순한 요리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집약체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김밥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의 미학과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오방색의 의미는 물론이고 재료 선택에서 오는 철학, 손끝으로 전해지는 정성과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글씨 자료는 마치 문화 에세이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워크숍 당일,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셰프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사랑과 한 민족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조화와 배려의 철학입니다. 그녀는 김 위에 밥을 펴고 각 재료를 올려 말아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재료의 색이 지닌 의미,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 그리고 김이라는 해조류의 영양학적 가치까지.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 속에서 자라온 이들이기에 이처럼 구조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요리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한 요리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밥에는 조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와 사려, 기품이 녹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셰프의 정성을 요리에서 느끼듯이요. 워크숍의 마지막에는 수연 씨가 준비한 퓨전 김밥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트러플 오일로 향을 더한 트러플 김밥, 프로방스 허브를 넣은 지중해식 김밥, 부르고뉴 와인에 절인 버섯을 활용한 부르고뉴 김밥 등. 이 김밥들은 한국의 김밥과 프랑스 재료가 만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였습니다. 셰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두 문화의 대화입니다. 그날 이후 김밥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김밥 속에 담긴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무엇보다 음식이 곧 문화라는 사실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워크숍 이후 수연 씨는 학교에서 직접 김밥 만들기 수업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녀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며 오방색의 이야기, 재료의 이름, 그리고 같이 나눠 먹는 따뜻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김밥을 만들었고 집에 돌아가
부모님에게 김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집에서도 김밥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사진도 보여줬어요. 친구 엄마가 민지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다고 했대요. 수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김밥은 누군가에겐 점심, 누군가에겐 새로움, 또 누군가에겐 감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 씨가 만든 김밥 수업이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 초등학교 다문화 체험 교육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프랑스 아이들에게 세계의 맛과 정서를 가르치는 수업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각 학교를 돌며 김밥 교육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자국의 재료로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지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나눔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김밥은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만든 음식은 언제나 옳아요. 이 말은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부 아이들은 수업 후에도 가정에서 김밥을 만들고 부모님께 직접 대접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까지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교육부는 수연 씨의 김밥 수업을 전국 초등학교 교육 자료로 채택하게 됩니다. 프랑스 전역의 학교에서 김밥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이 작은 요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인생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의 김밥 워크숍은 단순한 시연을 넘어선 문화적 이벤트로 발전했습니다. 장 르보이의 셰프의 지원 아래 프랑스 리옹시청의 후원까지 받아내며 이 행사는 김밥을 통한 문화 이해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공공행사장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이 열리기 전부터 지역 신문과 SNS에는 한국식 도시락, 김밥이라는 예술, 아이를 위한 밥 한 줄이 사회를 바꾸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당일 100석이 넘는 객석은 빠르게 가득 찼습니다. 기자, 요리사, 교육 관계자, 학부모는 물론 리옹시청 관계자와 음식문화 전공 교수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다소 긴장된 얼굴로 입장한 수연 씨는 흰 앞치마를 메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준비된 김밥 재료와 커다란 시연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마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밥과 반찬을 말아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이 작은 음식 안에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가족을 위한 정성, 그리고 문화를 전하려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김 위에 밥을 펴고 오방색을 고려한 당근, 달걀, 시금치, 고기 등을 정성스레 배열해 말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집중하던 관객들은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방색은 한국의 전통 색채 이론입니다. 검정, 흰색, 파랑, 빨강, 노랑은 각각 북, 남, 동, 서 가운데를 뜻하며 우주와 자연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김밥은 그 색을 담아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한 프랑스인 셰프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는 이 섬세한 과정이 인상 깊습니다. 김이라는 재료는 처음 보는데 어떤 맛과 영양이 있나요? 수연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은 해조류로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프랑스에는 없는 식감과 영양소가 있어요. 해풍을 맞고 자란 김은 바다의 향을 담고 있죠. 설명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수연 씨의 안내에 따라 각자 김밥을 말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김밥은 어느새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 웃음을 만들어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김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 르보이의 셰프는 워크숍 말미에 감동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밥이라는 작은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철학이며 예술입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가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현장의 모습은 지역 방송 뉴스에 보도되었고 SNS에서는 김밥혁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그 후 리옹시 교육청은 정식으로
수연 씨에게 지역 내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의 시범 수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 색채, 철학, 가족에 대한 개념까지 배우는 통합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김밥을 직접 만들면서 내 가족을 위한 재료는 뭘까?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색일까?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프랑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 엄마가 해준 음식 생각이 났어요. 저도 엄마에게 이 김밥을 싸주고 싶어요. 이 말은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수연 씨는 더욱 단단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서와 관계, 존중을 가르친 것입니다. 수업을 참관한 한 다문화 교육연구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밥은 그 자체로 이상적인 교육 매체입니다. 시각적 조화, 영양학, 협업, 정서 교육을 모두 담고 있거든요. 이보다 좋은 다문화 교육 도구는 찾기 어렵습니다. 수연 씨는 그날 이후 프랑스 전역의 여러 학교, 지역문화센터, 요리학교로부터 워크숍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 하나 들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만드는 공동체의 상징이자 국경을 넘어서는 감동의 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김밥은 둥글게 말리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한 줄기 직선처럼 누구에게나 곱게 전달됩니다. 음식은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언어예요. 김밥은 이제 단지 한 줄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이 되었고 수연 씨는 프랑스 내 다문화 교육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김밥 수업은 이제 프랑스 외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초청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봄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교에서는 음식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연 씨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고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김밥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김밥을 통해 내가 전하고자 했던 건 결국 사랑과 존중,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김밥은 저에게도 제 딸에게도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로 저는 마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큰 박수를 받았고 포럼 종료 후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유학생, 베트남에서 온 요리사 지망생, 독일의 문화 연구자들까지. 그들 모두는 음식이 가진 치유력과 문화를 잇는 다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수연 씨는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다문화 공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프랑스 전역의 언론이 그녀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문화를 연결한 엄마, 프랑스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친 한국. 여성 요리로 소통한 작은 혁명가 등 다양한 헤드라인이 그녀를 수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연 씨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잘 먹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전달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많은 엄마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수연 씨가 보여준 감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를 향한 진심, 음식을 통해 전해진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향한 존중과 이해? 그것이 바로 수많은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식과 감성을 주제로 한 에세이책을 준비 중입니다. 김밥을 통해 경험한 갈등과 오해, 그리고 이해와 화합의 과정을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이른 아침 딸 민지의 도시락을 쌉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밥, 예쁘게 썬 재료, 그리고 언제나 변치 않는 그 마음. 김밥 한 줄에 담긴 그 사랑은 앞으로도 세상을 천천히 변화시킬 것입니다.